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검찰 피신 조서를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물어보니 대체적으로 같은 건인데 국무위원들, 검찰 피신 조서나 참고인 조사 부분인데 저도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대통령 탄핵 사건 건은 다 주면서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는 주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는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주고 그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판관님들께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고 저런 주장도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송부 촉탁 기록을 보낸 사람은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보냈고 보내주지 않은 사람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보내줄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고요. 기본적으로 탄핵소추는 입증 책임을 국회에 지우고 있고 국회에게는 탄핵소추 의결 전에 법사위 해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지 마냥 수사기관의 선의에 기대해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의무감을 못 느낍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평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 평의 결과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피청구의 대리인 진술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3일 만에 탄핵되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의 권한대행이 탄핵이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 먼저 이 사건 탄핵 집행 청구의 부적법을 주장합니다.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대상 여부와 그 발의 및 의결 종족수는 모두 대행하는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 헌법 64~5조 제2항 본문이 아닌 그 단서에 따라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제적인 3분의 2 찬성의 가중정수 요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피청구나 탄핵소추안은 이러한 가중정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헌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되어야 합니다. 가사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헌법 제65조항 본문에 규정된 일반 종족수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첫째,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제외와 관련해서 대통령 제외 요건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제외 요구권의 행사를 견제하거나 제지할 권한 및 의무가 없었으며 단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 지위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외요구 과정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더욱이 제외요구 대상에 대한 특권 법률안은 위헌 입법사항이 명백하였던 바 이는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그 위헌 입법성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에 관련하여 현지 전까지 밝혀진 바 여러 자료에 따르더라도 피청구인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등의 공무 무긴 방조하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및 국무회에서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비상계엄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직후 신속히 국무회를 소집하여 본인이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등 일관되게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김영원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보면은 공소사실 내용에
대통령의 소집 지시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대통령실 5층 대적견실에 모이고 라고 기재하고, 또 김영현은 국무총리 함독소를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의 선포를 건의했고 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꼭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